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34대 서울시장이니까 그동안 서울시장을 지낸 분이 아마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는 임기를 단 일주일에 마친 사람도 있고 한 달 혹은 몇 개월에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후 복구 당시에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이 김태선 씨입니다. 이분의 임기를 살펴보니까요, 5대 6대를 지냈습니다. 기간으로는 1951년 6월 27일부터 1956년 7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5대와 6대를 바로 이어서 지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한 달가량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김태선입니다. 김 시장, 나야. 예, 카카. 내일 내가 서울에 가게 되는데 벤플리트 장군을 만나서 서울을 좀 돌아다녀 볼 생각이야. 아, 예, 카카.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할 게 있나? 그저 김군이 나와 함께 다녀주면 되지. 김태선은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벤플리트 장군. 예, 카카. 말씀하십시오. 북한 공산 집단 때문에 우리 한국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우처럼 생각해서 부탁하건대 많이 좀 도와주시오. 물론입니다, 카카. 네, 다음 수요일에 또 올라오리라. 카카.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셔서라도 서울에는 가끔 올라오시는 게. 우리 김 시장이 날 못마땅해 하는구만. 아, 그게 아니고. 알아. 하지만 나는 나대로 사정이 있다네. 부산 임시 관저에 있으면 골치만 아파. 카카, 부산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벤플리트 장군, 이수영 부통령이 사임을 하고 김성수 씨가 당선되지 않았소. 게다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은 나를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라도 서울에 오지 않으면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미 이승만은 76살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전쟁 수습이나 정치 파동을 이겨내기에는 서서히 무리가 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에 펴낸 회고록에서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육사를 방문했을 당시 이곳이 어디냐고 물을 만큼 정신이 흐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52년 8월 5일 제2대 정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국민의 첫 직접 선거였다. 카카. 내무장관만큼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시지요. 하면 서울시장은 어찌하고? 그야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야 어디... 카카. 선거의 승패는 내무장관 손에 달렸습니다. 카카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면은 김태선 군인데. 그렇습니다, 카카. 김태선 시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거도 좋고 정치 안정도 좋지만은
선거가 끝나면은 서울시장에는 김태선 군을 다시 데려다 놓는 게 좋아. 물론입니다, 카카. 원포인트 릴리프. 야구 경기에서 쓰는 용어다. 수비측이 한 타자만을 아웃시키려고 구원으로 내세우는 투수를 말한다. 이기붕의 작전이 그것이었다. 김태선을 내무장관에 추천하되 선거용으로만 쓰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기붕의 생각대로 김태선은 적절한 선수 기용이었던 셈이다. 나 이승만은 국권을 준수하며 국민의 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늘 내무부 장관에서 37일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김태선. 그는 다시 서울의 복구에 집중한다. 장기적인 도시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한 대목, 광화문 광장 계획을 들여다보자. 서울 시내 광장이 32개면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장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시장님. 특히 광화문 광장은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에 있어서 나중에 큰 보물이 될 겁니다. 광화문 광장 크기가 얼마라고 했죠? 예.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150m입니다. 일제 때 세운 시가지 계획을 보면 이 중요한 건축물들이 걸리적거려서 시내 교통 요충지에 이렇게 큰 광장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커서.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 광장, 나보나 광장, 또 프랑스 파리 개선문 광장은 크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자체가 관광 자원입니다. 반지름 150m의 광화문 광장. 실제로 그런 크기의 광화문 광장이 실현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시 도시계획 공무원으로 퇴직한 손정목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약에 광화문 내거리 중심을 기점으로 150m의 광장이 만들어졌다면 동아일보 사옥과 광화문 우체국은 없어지고 교보 빌딩과 광화문 빌딩도 짓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은 왜 처음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했을까? 여기 장훈이라는 사람 있어? 접니다만... 네가 도시계획과장인지 뭔지 아는 자야? 너 잘 만났다! 이거 놓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 네가 뭔데 시민의 사유재산을 광장으로 넌내만에 한 거야, 놈아? 네가 대통령이야, 뭐야?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놓고! 거기 있는 땅이 얼마짜린지는 알아? 누구 마음대로 멋대로 손을 건드리란 말이야, 이놈아! 이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을 대통령이 허가하면 대통령 명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다야? 대통령이면 남의 땅을 마음대로 광장인지 운동장지를 만들어도 되냐고! 높은 놈 나오라 그래! 높은 놈 나와! 지주들의 반발은 거셌다. 광화문 내거리에는 국제극장이 있었고 감리회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아일보도 거기 있었다.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 공무원이었던 손정목 씨의 기록. 광화문 내거리 광장은 종전의 반지름 150m가 102.87m로 축소됐다. 그러나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사 건물은 여전히 광장 계획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언론의 힘 앞에 약한 서울시가 이 건물을 강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 서울시에서 서울 디자인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 애초부터 틀이 잘 잡힌 도시였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들여서 디자인이니 뭐니 일을 크게 벌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어차피 6.25 때 다 부서졌으면은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잘 좀 만들 것이지 왜 그랬느냐? 돈이 있어야죠. 한국 경제의 시작이 일제로부터의 광복이었다면은 그 한국 경제의 시작은 원조 경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는 원조로 투근목피로 열명하던 국민들 배도 채웠고 지금의 서울의 기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광복과 함께 시작된 원조, 참 고마운 건데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생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허나 그 명분이 뭐였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코리안드. 광복 직후 한국에 들어와 처음 서울 거리를 돌아본 미 군정청 군정장관 러치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돌아왔다. 비서관은 언제 처음 코리안드를 만나봤나? 예,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에 진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첫인상은? 서울에 오자마자 눈에 띈 건 코리안들이 쓰고 있는 검정 모자였습니다. 그렇지. 그 이상하게 생긴 모자. 그 모자를 쓴 코리안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첫눈에도 신기하게 생긴 모자였습니다. 모자뿐이 아니야. 질주하는 지프 앞에서도 피할 줄을 모르고 요요히 걸어가더군. 신기한 사람들이야. 신기한 게 아니라 미개한 거죠. 그러니 일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도대체 답이 없는 나라야. 장관님, 좀 전에 워싱턴에서 온 전문입니다. 원조 업무 개시 내용이구만. 원조라면 코리아는 우리의 점령지가 아닌가. 점령지 행정 구호 자금을 풀겠다는 거야. 과연 이 나라에 얼마나 쏟아부어야 하는지 워싱턴에선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군. 점령지 행정 구호 자금. 미국이 우리에게 준 첫 경제 원조였다. 우리가 받은 첫 원조는 미국의 점령지 자격으로 받은 굴욕적인 것이었다. 한편 미 군정기의 점령지 행정구호 자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체결된 한미 경제원조협정에 의한 ECA, 즉 경제협조처 원조로 방식을 바꾼다. ECA는 원조 자금이 적법하게 활용되는지 감시했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생겼다. 1948년 어느 날 상공부 장관 이명신이 ECA 관계자 미국인 앤더슨을 만났다. 미스터 앤더슨, 지금 한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전기입니다. 북한이 송전을 중단한 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요. 지금 남한 생산 전력은 29,000kW예요. 그런데 발전소 설비가 낡고 녹슬었습니다. 그나마 겨울엔 가동이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ECA 책임자 번스 씨를 만나서 부탁 좀 해주세요. 장관, 한 가지 가르쳐드리죠. 산업이란 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장난 전기시설을 일본에서 수리하고 돌아오려면 길게 잡아서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1년 동안 한국의 전기는 어쩌고요? 미국산 신형 설비를 가져올 순 없나요? 일본까지 가서 수리를 한다는 건 이만저만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부적인 논의는 끝났습니다. 일본으로 싣고 가서 고쳐오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요? ECA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임 장관님은 시간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ECA 돈은 낭비해도 된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를 해서 쓰자는 뜻입니다. 앤더슨 씨, 이승만 박사를 모르시는군요.
이 박사께서는 일본 쪽으로는 돌아눕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두세요. 일본에서 고쳐오느니 한국 기술로 고쳐 사용하겠습니다. 관두시죠. 먼저 실례합니다. 한국 기술? 발전소 수리? 없는 게 죄지. 뭐겠습니까?